자, 이 방으로 또 저희가 이제 왔는데 이 방이 프리미엄으로 해서 오션뷰가 제일 잘 나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여기 오션뷰 완전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들어오자마자 힐링이 바로 되잖아요. 심지어 영구 조망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팁을 하나 더 가르쳐주면 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와 안녕하세요 유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량철입니다.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잠 덜 깼는데 어디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3시간 주무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니 이제 작가 여기 옆에 봐요. 아니 여기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시흥입니다, 시흥. 거북섬 들어보셨어요? 완전 처음인데. 시흥 주민들도 사실 거북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아직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이쪽이 이제 웨이브 파크라고 네, 오늘 그러면 인공 서핑장 소개하러 오신 건가요? 이제 인공 서핑장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아 근데 팀님 말씀 좀 죄송한데 지금 우리 소리가 작아. 그거부터 받아올게요. 오프닝 중에 커피가 나와서 네, 카페인 충전이 좀 필요해가지고 너무 좋죠. 아니 근데 오늘은 이곳 홍보하시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아니요, 웨이브 파크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요. 아니, 사실 야놀자 어플에서도 웨이브 파크 티켓을 팔고 있긴 하지만 홍보네. 아니. 오늘은 관련된 이제 상권의 전반적인 소개와 지금 현장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거든요. 현장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뭐 엄청 공사 중이에요. 이 웨이브 파크뿐만이 아니라 아쿠아 펜랜드, 키즈 파크, 해양 생태 박물관 다양한 이제 큰 규모의 시설들이 공사하고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 단순히 이제 관광 시설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분양을 했어요. 호반 서밋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강 펜타리움, 뭐 파라곤에서 이제 메이저급 아파트 시행사들이 시행을 해서 분양을 다 했고 주거 인구도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라서 주거와 이제 관광이 결합한 그런 소도시가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저희 고객분들 아시고 저희 호텔 브랜드 하운드, 브라운도트, 넘버잇이 뭐 3개 다 벌써 들어와서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역이 넓어서 차 타고 이동하면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닝은 짧게 마치고 간단히 먹고. 이제 좀 요기를 하고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우리 현재님의 컨디션 회복이. 지금 가장 시급한 거. 물에 좀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세수를 한번. 일단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게 2020년도에 분양이 다 완판이 된 아파트들이고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총 한 3,000여 세대로 돼 있어서 내년이 돼야 이제 상주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상권 자체가 1차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있었던 웨이브파크 중심으로 해서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이쪽이 위락시설이 몰려 있어서 뭐 술 먹고 이제 뭐 숙박하고 즐기는 곳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배구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주거 인구도 이쪽으로 와서 즐기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거북섬이잖아요. 아까 올 때 지도 보니까 진짜 거북이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섬. 네. 그리고 이쪽이 간척지예요 다. 네, 원래는 이제 갯벌이었었는데 다 인공섬으로 여긴 죄다 인공이구나. 시흥 주민들은 어찌됐든지 이제 거북섬이 가깝기 때문에 이 해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쪽이 해변가를 쭉 자전거 타고 돌아보는 그런 코스로 지금은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사실은 지금 시화호라고 호수예요. 원래 바다였는데 다 담수로 바꿔서 호수로 만든 곳이고 죄다 인공입니다. 부산의 오시리아 관광단지 거기가 생각이 나요. 부산도 그쪽이 이제 새롭게 개발되면서 좀 최근에 롯데 테마파크 들어왔고 거기 뭐 아난티도 있고 아쿠아리움 같은 것도 들어온다고. 전 거기 되게 성공적인 사례인 것 같거든요. 여기 네. 거북섬도 그렇게 될 것 네, 같고 딱 여기 네. 분위기가 딱 거기 분위기 그 초반에 만들어질 때 그 느낌이 좀 특히나 이 거북섬 메인에 있는 초 럭셔리 브랜드인 반얀트리 호텔이 대박.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감도 봤는데 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반얀트리가 여기 또 한 건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아까 말한 오시리아도 네. 아난티 힐튼이 한몫했거든요. 네임드 브랜드 하나 들어오면 여기 계속 사람들 불러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이제 인근 환경이 좋다 보니까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매 제한이 있어서 아직 거래는 없는데 지금 당장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년 되면은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서 이제 거래가 될 건데 기본 프리미엄 3억 이상은 보고 있더라고요. 청약 되신 분들이. 좀 빨리 알려주지. 그리고 이쪽이 이제 쇼핑 복합 스트리트몰에서 이렇게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는 그런 복합 시설로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적혀있네요. 해양 레포츠 복합 스트리트몰. 이 우측에 네네네. 있는 게 그거네요. 아쿠아 펜랜드. 네 아까 잠깐 맞습니다. 말했던. 관상어들을 볼 수 있는 대형 아쿠아리움 아쿠아 같은 펜랜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시는 거 있죠?
약간 하운드 감성.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에스프라자고 6층, 7층이 브라운 도트로. 브라운 도트로. 네. 오늘 가볼 곳이 여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브라운 도트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내가 알던 외관이 아닌데. 그러니까. 상가 건물로 지어져 있고 상가 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기서는 신축으로 지을 수가 없다 그랬죠, 단독으로. 네, 신축으로가 어렵죠. 아니고 네. 단독으로 호텔만 지을 수는 없다. 관광 호텔 허가가 아닌 이상은 단독으로 이제 그 네. 숙박업을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신도시들만 상가형으로 해서 지금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합 상가에 들어갈 때의 네. 장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 숙박업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차 관리 부분인데 다 발렛을 해줘야 되거나 주차에 대한 되게 불편함이 있어서 운영하다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복합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차에 대한 장점이 있고 주차에 대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인력을 조금 더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고요. 관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상가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그런 부분이 있고 단점은 아시다시피 단독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매도나 뭐 이런 향후의 익시트 부분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각각 있긴 한데 뭐 어디라고 더 잘 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복합 상가 건물에 들어갔는데도 잘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맞습니다. 오히려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았던 사례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기대가 좀 되는 현상이긴 합니다. 저 건물에 이제 넘버 25 들어오나요? 네, 7층에 넘버 25. 제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6층이 하운드는 하운드. 어디로?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헌팅 포차라든지 이런 아. 갖가지 이제 술집들이 있는데 젊은 고객층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상가대에. 그 수요층들을 타겟으로 한 넘버 25가 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를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네. 부산 광안리 지역이 약간 부티크 호텔이 엄청나게 많이 경쟁을 했던 곳이긴 한데 거기에 저희 단독 건물로 된 호텔들도 있고 이런 복합 상가에 들어간 호텔들도 있는데 호텔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같은 계열의 브랜드들이 네. 붙어 있고 뭐 바로 옆에 상가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다 네. 잘 될까? 근데 다 잘 됐어요. 그런 케이스들 스터디를 하다 보면 충분히 여기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현장에 대표님 와 계신데요. 맞습니다. 가서 네. 안에 디자인 또 어떻게 짜는지 네.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물어보시죠. 제 대표님한테 여기를 부탁을 엄청 했어요. 제발 잘 좀 뽑아줘라. 우리 랜드마크 만들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브라운도트 호텔입니다. 저희 호텔 이쁘죠? 브라운도트 디자인의 아버지이자 디자인 레전드 이승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막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디자인을 막 어떻게 하고 디자이너로서 어떤 썰을 좀 풀어달라는데 오늘 이 현장에 대해서 혹시 좀 썰을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디자인 이제 그래도 너무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내리자마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데가 따져보면 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요 뒤로는 보시면 이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이제 나중에 휴게실이 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전체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벽에 마감도 처리가 돼 있지 않고 저희가 이제 방만 섹션만 다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공간을 꾸밀 때 공사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설계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설계에 따라서 소장님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얼만큼 잘했는지 오늘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복합 건물,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건축 설계나 이런 건 이미 맞아요. 정해져 있었을 네. 텐데 저희 호텔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것들이 좀 변경이 됐을지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이 수분양자가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상가랑 호텔이랑 섞여 있다 보니까 배관도 사실 위치가 호텔 전용 그 그쵸. 위치가 아니라 네. 상가랑 똑같이 가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투박했었는데 그 건축 중에 연락을 주신 부분이라 저희가 레이아웃을 다 잡고 이대로 공사를 해주세요라고 역으로 또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리모델링 공사할 때 이거를 싹 엎고 다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사전에 연락을 줘서 이렇게 조율을 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를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사실 있었던 제가 좋은 걱정했던 사례입니다. 그거거든요. 네. 신축이라는 메리트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마음대로 구조를 짤 수 있기 때문인 맞아요. 건데 네. 그걸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가능했군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탁탁 넣어 있는 철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미리 전에 설계 때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다음 작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여러 콘센트들이나 호텔에 관련된 기능적인 게 다 미리 시공이 되는 거예요. 저희 단열재라는 게 이제 여기에 붙는 게 있는데 나중에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아마 시공이 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관이 보이는 게 다 에어컨이나 지금 공조나 선을 미리 다 이제 빼놓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한 작업은 바닥에 난방하는 방통 작업, 전기 전선 작업,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구역을 나눠서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간을 나눠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말 큰 메리트를 느꼈던 게 창이 지금 딱 나왔을 때 테라스가 있어요. 와, 네. 좋다. 야.
테라스 보시면은 지금 뻥 뚫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다 옆에 객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여기에 이제 조적을 쌓아가지고 벽체를 세울 예정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다 보호하게끔. 아니면은 벽체를 이 세우고. 방에서 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옆방으로 이렇게. 누가 설마. 근데 방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호텔 객실처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게 너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커튼박스도 만들어낼 것이고 천장 저희가 이제 또 모양을 만들고 하고 침대 이쪽으로 헤드를 또 만들어내고 하고 또 더 큰 팁을 하나 더 가르쳐주면 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디자인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만약에 시공하는 업체가 그냥 하게 되면 아무 때나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럼 기능이 전혀 발생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침대를 놓고 충전기라든지 콘센트를 했는데 콘센트가 없어요. 되게 당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 벽체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스타일러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방으로 또 저희가 이제 왔는데 이 방이 프리미엄으로 해서 오션뷰가 제일 잘 나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여기 오션뷰 완전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들어오자마자 힐링이 바로 되잖아요. 심지어 영구 조망입니다. 그리고 테라스도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는 프리미엄이라고 저희가 이제 보는 거죠. 저희 이쪽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단열재를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단열재를 저희가 이제 빼먹고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바로 속고보드를 바로 한 번에 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뭐 단가는 좀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기능이 떨어져요. 맞아요. 냉기가 좀 돌더라고요. 뭐 전기선이나 이런 복스 묻어진 것도 똑바로 돼 있는 것도 확인도 하고. 저희가 항상 이쁜 현장들 위주로 많이 보여주다가 이런 곳들이 의미가 있는 게 마감을 하고 나면 그 내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검수도 하고 이 고객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팁도 드릴 수 있고 이런 걸 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왜 하면 이쪽 아마 이 거북선 쪽으로 반얀틀이라든지 뭐 너무 좋은 호텔들이 막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사실 왜냐면 가격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잠은 자야 되는데 만약에 반얀트리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예약하려면 너무 또 비싸든지 그죠? 우린 또 합리적으로 반얀트리만큼의 서비스는 안 되지만 안에 들어왔을 때의 저희 뷰라든지 안에 디자인에 대한 자재라든지 디자인의 느낌은 또 브랜드의 가치는 충분히 한번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또 저는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이쪽 공간이 뭐냐면 호텔 단독 건물들은 대부분 물탱크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제 그런 게 위로 다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복합 상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점검을 되게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잘하고 계시네. 잘하고 계셔. 잘하고 계시네. 우리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저런 어떤 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이 면적 확보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샤워하고 보일러에 난방 들어가는 거라든지 모든 게 다 이제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간다는 거죠. 체크를 꼭 그러면 제가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만. 공사 중인 브라운도트 현장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대표님께서 또 디자인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여기가 오픈이 이제 9월 정도면은 다 마감재가 붙고 가구까지 들어와서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때도 한번 완성된 모습이 좀 궁금하네요. 그때는 또 저희 또 디자이너 또 우리 또 굉장히 또 유능한 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렇게 상가 건물의 호텔을 생각하셨거나 공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공사 중이신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계시거나 저희하고 상담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 다 홈페이지. 괜찮습니다. 홈페이지도 괜찮습니다. 좋고요. 어떻게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